일곱 번째 얘기를 하죠. 마음카페 얘기입니다. 마음카페. 저는 마음카페를 순위를 일곱 번째 한 거가 좀 의아한데요. 뭐 순위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안 중요한 마케팅은 없겠습니다만 마음카페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맘카페 그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툴이라고 생각 들고요. 맘카페 되게 중요합니다. 맘카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케팅 업체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뷰탭을 아까 네이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운영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의 정보를 고객들한테 노출시켜 주길 원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어떤 나오는 정보를 독점시켜 주지 않는데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 맘카페라는 거는 또 하나의 다른 채널에서 끌어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병원을 홍보하는 정보를 분산시켜서 담으면 병원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맘카페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맘카페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집단에 저희가 침투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지역 기반으로서 어떤 입소문이랄까요? 굉장히 그게 되게 큽니다.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 입김 이런 부분들에 직접 침투해서 마케팅을 하는 효과, 이 두 가지가 둘 다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저는 마음카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문가들마다 조금은 의견 차이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듯이 맘카페도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카페 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맘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페가 블로그까지는 아니지만 블로그처럼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네이버에 다양한 툴이 있는데 그 뷰라고 들어가면 뷰는 블로그 글도 뜨고 카페 글도 뜨고 여러 가지 명문서들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카페 글이 떠요. 수험친인이라고 검색을 쳤을 때 글이 20개가 있다고 치면 그 20개 중에 카페 글이 한 3,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 글도 그만큼 중요한 툴이에요. 근데 그 툴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하셔야 돼요. 블로그는 자기가 그냥 채널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페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긴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만들면 그 카페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카페를 키우지 않는 한은 그 카페가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카페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제가 글을 쳤거든요. 장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원 맘카페가 있습니다. 수원만 모여라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게 몇십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광고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면 거기에 글을 적을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기회를 주거든요. 거기에 제가 글을 적습니다. 글은 제가 적어요. 글은 원장님들이 적는데 그 카페는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검색이 되고 그 글이 조회가 높고 그 글이 이슈가 되면 그 네이버에서 수원치들이라는 검색으로 쳤을 때 그 카페 글이 뜨는 거예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원을 하시면요. 맘카페에서 많이 오십니다. 맘카페는요. 맘카페 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의 조회수가 됩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병원에 대한 대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페에 올리는 글하고 블로그에 올리는 글하고 좀 다른데 카페에 올리는 글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저의 그런 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든가 애들하고 뭐 쿠키를 만들었다든가 빵을 만들었다든가 그래서 그 원장 장편외과의 원장 이성근으로서의 그런 글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움의 글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이성건으로서의 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보통 한 달에 한 20편 정도 적는다고 치면 그 중에 한 7, 8편 정도는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10편에서 12편 정도는 저의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편외과에서 제가 어떤 걸도 있었냐면 여기 환자 고객분들한테 막 설명하는 설명 종이를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카페에. 그래, 장편외과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맨날 말로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은 그 설명 종이 한 장을 찍어서 올렸더니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엄청 검색을 많이 하시고 그게 또 이슈가 되거든요. 최근에는 애들하고 테니스 하는 거 이런 거, 오, 실내 테니스 하는 장이 있어요? 실내 테니스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 글은 타이틀은 장편외과 이성근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제목은 장편외과의 제목으로 카페 글이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슈가 되면, 그 글이 이슈가 되면 장편외과라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간접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장편외과 원장은 되게 인간적이네. 장편외과 원장은 되게 가족 친화적이네.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와요. 장편외과에. 소아 고객들이 좀 오시거든요. 예, 오면 저희가 막 과자도 주고 선물도 드리고 뭐 사탕도 드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엄마들도 많이 오세요. 엄마들도 많이 오세요. 장편외과에 맘카페 보고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그래도 한 5% 정도는 되시거든요. 한 3에서 5% 정도는 차지하시거든요. 3에서 5%가 되게 작아 보이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간판이 한 3% 되거든요. 매원 동기로. 간판에 주 간판에 한 2천만 원 들였거든요. 2천만 원 들여도 한 달에 3명 온단 말이에요. 간판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카페도 챙겨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7번째가 카페인데 저는 카페가 한 5번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채널로서의 의미와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소문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 딱 이슈가 되면 이 전파 파급력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맘카페가 안 좋은 어떤 소식들이 혹시 도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생각해서 맘카페는 고려하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는 이제 댓글 전담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수원의 대장내시경 어디 잘해요? 이렇게 누가 맘카페에 글을 올리시면 그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장편외과 한번 가보세요. 저 다녀왔는데 좋았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은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로 댓글은 가장 좋은데, 그게 홍보인 듯 홍보가 아닌 듯 댓글을 달아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희 장편외과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통하다고 생각하고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카페 글은 특히나 원장님의 개인적인 얘기, 일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위주로 좀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깊숙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카페를 좀 정리를 하면 카페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 원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카페는 우리 이제 7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툴이지만 카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카페도 충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시고요. 어디서 잭팟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건이 되면 중요한 거 위주로 가야 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분산해서 마케팅 툴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이 많지만 그 이외에도 많죠. 뭐 최근에 당근마켓도 조금 뜨고 있고 다양한 뭐 페이스북도 있고 많은데
온라인 마케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얘기로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닥터계 고생 장편한 내과 이성건이고요. 네, 저는 이스터 에그의 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